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얘기할 차례요. 자, 교재를 280쪽에 펴시고 280쪽.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이 법은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자, 그래서 특히 이 법이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은 사실 여름 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지금 여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가면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저쪽에 가서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개를 하게 됩니다. 남들은 잘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 공부 시간부터 여기에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뭘 알아야 어디에 뭐가 돌아가는지 알죠.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렵지만은 잘 참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첫째 줄, 둘째 줄이에요. 도시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 그 다음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이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법에서 뭘 배우느냐? 자, 거기에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이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정비를 해서 회복시킬 건지, 노불량 건축물 같은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량할 건지 이걸 배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용어 정의에 가서 1번 정비구역 보시면은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 16조 규정에서 지정곳이 된 구역이다. 자, 그래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 구역이란 말이 붙었죠. 별도 기준 적용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만 딱 적용해서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정비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줄칩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자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자 정비사업이다 해서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 사업이 소개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죠. 자, 그래서 구역이란 말을 붙었다는 것은 여기에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도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는 이 정비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인데, 첫째,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뭐 가스 공급 시설 이런 시설이 정비기반 시설입니다. 이걸 정비를 하겠다. 자,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등 노후
불량한 건축물. 자, 이것을 역시 정비, 새 것으로 바꾸겠다. 이런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을 우리가 무슨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정비구역에서 이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 그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해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 소개되어 있죠. 이걸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적인 특성이 어떤 곳이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시면은 출처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그거 하나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은 실질적으로는 두 개다. 두 가지 지역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첫째 지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해야 되고 이런 곳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주거환경 이걸 완전히 바꾸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될 곳이다 이 뜻이.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죠. 이런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런 밀집된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해서 확충을 한다는 것은 교체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교체하면서 필요한 것도 보충하는 해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보존하든지 정비하든지 개량하기 위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곳인데 첫 번째 지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다라는 것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극히 열악하다면 아주 안 좋다. 아주 안 좋다는 것은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그 다음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지나치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이런 곳에 주거환경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곳은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 정도 가야 있습니다. 서울에 강북 쪽에 청량리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달동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그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부산 같은 데 가면은 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서동을 한번 가봅시다. 부산에.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이 능선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차가 다니는 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도로 주변에 미로같이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확대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건물이 앉은 것이 평수가 15평 정도. 자, 층수는 뭐 4층, 5층 정도. 자, 그리고 건물이 여기에 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 동네 전체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 길이 골목길인데 1 내지 2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사는 사람이 다 세입자예요. 자, 그리고 건물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된 기반시설이 이 골목길밖에 없어요. 일로 뭐 상수하수도 공급되니까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없지요. 그렇게 안 좋고 이 동네 전체가 이 건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시장도 미로시장이에요. 미로시장. 예, 그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구경 한번 가보세요. 끝이 없이 미로로 들어갑니다. 예, 맞아, 정신없이 들어가요. 어디로 놓을지 몰라. 그냥 무작정 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구석에 열로 턱 피는 겁니다. 여기 어디야? 예, 이 정도로 미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물로 에워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건물에는 한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조건이 어떻느냐? 방 조그만한 거 2개 정도,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자, 상태가 좋은 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절반이 이 건물 절반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어디? 예, 여기에는 가면 공동 화장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 되면 뭐 장사진을 치죠. 예. 자, 그만큼 안 좋은 것이요. 들어가 보면 아주 조면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계단이 있죠. 제가 계단 폭을 보니까 한 80cm 폭밖에 안 돼요. 그 너무 건물이 작으니까 계단도 조용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 있고 위에서 덩치 큰 뚱뚱한 아주머니하고 마주쳤다. 어찌됩니까? 그냥 온몸을 다 스킨십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저도 이 건물에도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위에 사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빨리 내려오세요. 네, 스킨십 하기 싫으니까. 네. 자, 그만큼 건물이 안 좋다. 아, 이게 그럼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요? 이게 6.25 때문에 생긴 거예요. 6.25 때문에. 자, 6.25 전쟁 끝나고 난데 부산에 모든 피난민이 다 왔죠. 네. 그래가지고 피난민들이 자, 전쟁 자기 고향에 갈 사람 가고 부산에 정착할 사람들이 정착한 피난촌이었습니다. 이게. 네. 산 능선이라 했죠.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요렇게 계단식으로 닦아요. 저기 가보면 다 이렇게 닦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앉죠. 네. 이 건물을 단면으로 돌려보면은 이래 생겼어요. 길다랗게 스레트 집으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창문 하나, 문 하나 딱 들어가면은 방 하나에 조그만한 벽 달린 거. 이게 전부 다 피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걸 줬어요. 자, 그런데 워낙 피난민 수요가 많으니까 이거로 다 감당이 안 되죠. 그 이거 헐어버리고 이거 물 준 거예요. 그 여기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지나갔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게 이제 몇십 년 지났는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정비를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죠. 네.
전부 다 세입자고. 예. 자, 그리고 여기에는 골목길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제대로 여러분 살고 계시는 뭐 주택가처럼 4m 도로대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예, 골목길이고 기반시설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가 이 동네 전체 다 돼가 있는 이런 형태로 형성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려니까 자, 여기에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 확보해야 되죠. 그 인구 밀도 높고 세입자 비율이 높으니까 임대주택도 많이 지어다 하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할 만한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형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예,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지가 벌써 한 10몇 년이 흘렀어요. 했는데 기반시설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 낡은 건물을 하나씩 수용해서 보상금도 내보내고 자, 도로 넓히고 막 기반시설 확보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 40년 안 걸리겠느냐. 예. 어쩔 수 없어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민간에서 뭐 어떻게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노숙자 다음 단계. 알겠죠? 자, 노숙자에서 조금 나은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런 국가 차원에서 지원 안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고 가보면 참 그렇습니다. 서글픕니다. 여기 가면은 이런 데는요 360일 햇빛 한 번 안 들어옵니다.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전기 켜놓고 있어야 돼요. 햇빛 없습니다. 아주 침침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료가 굉장히 싸겠죠. 예, 뭐 1, 20만 원 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쌉니다. 그만큼 열악한 곳이고 우리가 6.25라는 그 전쟁의 잔재들이에요, 이게. 네,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이런 곳에서 대표적인 중앙형 개선 사업 같은 것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이 어떤 곳이냐, 이 두 번째 지역.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하는 것은 이 오래된 자,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다 이 뜻이야. 이 주거지역인데 이러면 오래된 이 주거지역 같으면은 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죠.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곳에 가면은 오래된 주거지역이에요. 가보면 이렇게 예, 4m 도로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데 자, 여기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오래되었고 노화되었기 때문에 자,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재개발 사업을 해서 정비하는 원칙입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그대로 내두면은 뭐 새로 짓습니까? 새로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 시설만 확충해 준 거예요. 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안 된 이런 곳에 오래된 기반시설 있죠. 공동이용 시설 이런 것만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자, 일단 자, 이 속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 있죠. 이런 주택들은 주거 환경에 해당되죠. 이런 주택들은 주인 스스로가 보존하든지 아니면 부분 정비 개량을 알아서 하라 이 뜻이에요. 예,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안 됐고 자,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 바꾸는 국가자치에서 해줘야 되죠. 예, 그리고 주택 개량은 알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만 바꿔준다는 뜻이죠. 자, 이걸 바꿀 경우에도 국가자치가 바꿔주니까 이거 역시 공공주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공공주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이 지역에도 자, 어떤 사업을 해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바꾸고 공동용시설 바꾸는 부분이 관주도로 바꾸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런 두 가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만일 자 우리 저 울산광역시에도 중구 핵심도시 밑에 보면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재개발 사업 추진되다가 안 되면 결국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반시설만 바꿔줘 봅니다. 그럼 주택은 스스로 바꿔야 되죠. 예. 제가 볼 때는 울산시에서는 웬만하면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시킬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하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민 부담이 커졌을 때, 자, 이 동네가 오래된 주거지역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럴 때는 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울산광역시에는 제가 가보니까 중구 쪽으로 가보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은 추진됩니다. 추진될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이.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출치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하나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것은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하겠다는 뜻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 들어가 있죠. 그건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서 자 하는 재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도 지역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자,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자,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지역은 여기에 있다시피 자 오래된 어떤 지역이다?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이 주거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정비할 때 쓰는 사업이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이. 뭐 서울에도 수백 군데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많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100군데 이상, 웬만한 도시에는 다 이걸 다 하죠. 뭐 여기 울산 광역시에도 지금 중구에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다 이 사업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알고 있으면은 뭐 부산 같은 데는 중개업을 하면은 뭐 사무실 차리면 옆에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를 요즘 같이 거래 못하죠. 거래 못하는 남들은 다 거래 못해가지고 중개 사무실에 앉아가 고스톱이나 치고 멍하 있는데 손님 왜 안 오나? 요즘은 왜 안 오나 하면 안 됩니다. 뛰댕겨야 돼. 자기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 진짜 뭐 바쁘게 하고 이 얼음 불경기에도 중개 수입 올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 뛰댕깁니까? 여기 뛰댕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는 아직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지역 가서 중개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딱 물건만 딱 확보하면 돈 벌입니다. 네. 어디 재개발할 것 같아. 미리 가서 그 주인들하고 잘 지내놨다가 자, 비싸게 팔아줄게. 물건만 확 잡아봅니다. 한 20건씩. 그럼 제가 발표됐죠? 그 자리 다 팔리나. 그래서 그럼 언제 저게 재개발 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정부가 알려줘요. 여기 재개발 며칠쯤에 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캔 안 갖고 뭐 하느냐. 컴퓨터를 자, 고스톱 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그래 하지 말아요. 내가 뭡니까? 이런 앞에 학교 가는 사람들 중개 사무실에 가면은 뭐라 합니다. 그 켜놓고 있으면은 일하면 돈 못 버린다니. 당장 프로그램 다시 앞에.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도박 같은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탁 해주죠. 자, 울산광역시 시청에 딱 들어가 뭐 하나 딱 열어줍니다. 봐라. 이거 보고 연구해라. 그래가 중구에 크리 탁 하니까 툭 튀노죠. 자, 중구의 무슨 동에 재개발이 몇 월 며칠 날 예정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되고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보면 다 봅니다. 그거 보면은 아 여기는 곧 할 것 같아. 빨리 저 가서 물건이나 한번 잡아보자 해가. 그거 싹 잡아보세요. 그래가 재개발 발표돼 보면 불티나게 나가죠. 먼저 열심히 뜨는 사람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런 조구지역 같은데 재개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어느 도시든 다 합니다. 이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역이 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서 자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또 상권 활성화가 이렇게 필요할 때, 자, 여기에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래된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 환경을 바꾸는 거지 주거 환경 바꾸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오래된 상가나 공장이나 각종 건축물을 복합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자 이런 오래된 사업지역 같은 사업에서 하는 이 두 번째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 번째 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원래는 자 이 재개발 사업이 아니었어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형태로 오래된 상업지나 공업지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 사실 폐지돼 버렸어요. 이게. 네. 자, 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오래된 상업지나 공업지에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상가 건물과 오래된 공장 다 영업 시설이죠. 그걸 철거시키고 새로 짓는데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업 보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영업 보상이 참 쉽게 타결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차이에 지금도 10년 전에 서울에 용산상가에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에 상가 소유자에게는 영업 보상을 해줬고, 그 조건이 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이주비 보상 있죠? 네, 해줬어요. 자, 그런데 세입자가 여기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소위 영업 보상의 한 형태로서 권리금 인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권리금은 지금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가 세입자인데 자 내가 이 상가를 빌려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안에 2억 들여서 그러면은 자 한 10년 정도 해야 그 2억의 돈을 회수한다면 1년에 10%씩 감가상각이 되죠. 네. 예. 어쨌든 2억을 들인 영수증이나 이런 게 다 있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철거할 때는 냉장히 철거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한 매도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는데 3년 만에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70%를 이 영업 인테리어 비용을 손해보죠. 그걸 보전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입자들이. 그래서 세입자들이 이거 요구를 하다가 결국 법적으로 권리금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용산 상가를 철거해야 되죠. 네.
철거 못하게끔 용산 상가 옥상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쳐요. 그리고 돌, 그 다음에 몽둥이, 쇠파이프, 하얀병 데모를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옛날에 데모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거 잔뜩 사놔놓고 자 진압하러 들어오는 정경들이 못 올라오고 그걸 이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합니다. 이 정경들이 그 더운 여름에 올라갈 때 자 이 철모에다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방호복이라 해가지고 갑옷이에요. 이만큼 두꺼워요. 거기에다가 방패까지 쥐고 하이 처음에는 돌을 던지니까 맞아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그 뭐 그래도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애들 머리에다가 자 하얀병을 던질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불이 다 죽죠. 네. 예, 그 누굽니까 그 정경들이?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예.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무탄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그 한 병 뜬 사람 딱 꼬라서 탁 쏘는데 머리 맞으면 죽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자 정경들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상자는 왔겠죠. 네. 자 그래 큰 사고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도 바뀐 게 있느냐? 없습니다. 단지 이것만 폐지됩니다. 권리금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여전히 인정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권리금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든 권리금 다 인정하지 않고 저도 싸게 선 비용 있죠.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인정 안 해줍니다. 자 하나 들어주는 거 없이 결국은 바뀐 거는 시 문화만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바뀐 것이 뭐다? 네, 촛불시입니다. 촛불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인명이 피해를 받다 보니까 자 이제 비폭력적인 데모를 하자 해서 만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용산 상가 사건 보고 나서 하자 합니까? 하지 말자 합니까?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이거 폐지시켜버렸어요. 폐지시켜버리고 워낙 사업이 안 되니까 오래된 지역의 상업지역 같은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자 이걸 좀 더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넣어버렸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지금 이 오래된 상업지역에 해야 할 곳이 많은데 부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야 될 곳이. 근데 누구 감히 이 옛날 사건 때문에 하자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냥 시에서는 어떻게 한번 해보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자 될 수 있으면은 그 건물 소유자 있죠. 상가 건물 소유자. 소유자들을 너끼리 해라. 그럼 영업보상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너끼리 해라. 될 수 있으면 너끼리 해라. 뭐 조합을 만들고 뭐 어디서 개입하고 하면 뭐 합니까? 또 데모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거는 오래된 주거지역에서는 토종 소유자 수가 많지요. 예, 많으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유도시키고 여기는 오래된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 건물 자 상가 건물 이렇게 자 있다. 자 여기에 이런 건물들 오래된 건물 철거시키는데 요거는 갑이 단독 소유 자 요거는 A, B, C, D 네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요거는 어리 단독 소유하고 있고 자 요거는 자 뭐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봐야 한 20명 차 안 되죠. 네. 이 사람들끼리 너끼리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끼리 하면서 뭐 영업 보상 문제는 있니 없니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될 수 있으면 너희들끼리 사업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에 통합시켜서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 오래된 상업지역에 하는 것을 어떤 사업에 포함시켰다? 재개발에 포함시켰다. 응? 자 재건축 사업 보시고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둘 치시고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개선을 위한 사업 그렇게 둘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주의할 것은 기반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호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점 주의하시고. 자,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반 시설 정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자, 그러면 공동주택만 정비한다는 뜻이죠.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결국은 오래된 공동주택 있죠. 요것만 바꾸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라 합니다. 건물만 새로 짓는다 이 뜻입니다. 재건축. 자, 그래서 이런 곳을 가보면은, 자, 여기에 기반 상태는 좋습니다. 자, 여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럼 이 오래된 아파트, 자, 이 단지 안에 오래된 아파트는 철거하고 여기에다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바꿔서 주거환경을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참 투자를 많이 했죠. 앞에 있는 재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사업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만 바꾸고 기반시설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쉽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 그만큼 적은 평수 아파트 주고 큰 아파트를 그냥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자, 많이 받아서 그만큼 투자로서 좋은 조건이 되는데, 그런 정도의 투자할 만한 조건이 되려면은, 자, 4층 내지 5층짜리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자, 10층짜리로 1,000세대 하면 안 됩니다. 4, 5층짜리로 해야 1,000세대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대지가 넓다는 뜻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사대수가 4배수 이상 증가해야 돼요. 1,000세대짜리면 4,000세대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조건 투자하면은, 자, 16평짜리 아파트 있죠. 대지집은 16평짜리 가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가, 자, 32평이나 34평 정도를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줍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되기 전에 이 아파트가 대충 얼마 정도 하느냐? 4천만 원 정도예요. 4천만 원짜리가, 자, 32평, 34평 하면 지금 한 5억 되죠? 그냥 다시 드시고. 얼마 번 거예요? 4억 5천 벌죠? 자,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전국에 이 좋은 조건의 재건축은 이미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있죠?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남은 재건축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지금은 재건축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왜 투자하면 안 되느냐? 자, 보세요. 3,300세대짜리를 지금 경남 일대, 영남 일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에 최고 큰 재건축이에요. 이걸 다시 3,300세대짜리로 만듭니다. 자, 35평짜리 이 아파트가 여기에 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대지 지분이 15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제공해주고 35평짜리 똑같은 평수를 받는데, 이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 지금 예정돼 있어요. 4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5천이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샀으면 5억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5억은 인정 안 되고, 대지분 15평 있죠? 요것만 인정이 되는데 1억 5천 정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5평짜리 아파트 그냥 일반 분양받으면 10억 5천이죠, 분양가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 쓴 거예요? 자, 1억 5천을 여기 빼주면 9억이 되죠? 이 사람은 14억을 씁니다. 요즘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분양받으면 훨씬 싸죠? 이거 사가지고 재건축 분양받으면, 예,
일반 분양보다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돼요. 그만큼 또 그러다가 또 요즘 뭐냐,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 이익이 생긴 거 있죠. 정부에서 세금을 어떻습니까? 환수해 갑니다. 자, 내 집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초과 이익 됐다고 세금 내라.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법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예, 공산주의 법인데 이건 논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밀어붙였죠. 그럼 이제 재건축을 했다. 내가 초과 이익을 좀 얻었죠. 그러면 몽땅 세금 내놔라 이 뜻이야. 그럼 내가 왜 재건축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재건축은 투자하면 안 된다. 왜? 이것 뜯어가고 저것 뜯어가 다 뜯어가 버리고, 차라리 10억짜리 그냥 일반 분양 받지 왜 14억을 분양 받았는데 또 초과 이게 1억 정도 들어갔다 또 1억 내놔라 국가에서. 그럼 얼마 들은 거예요? 10억. 그냥 10억 받고 분양 받는 게 낫죠. 네, 그런 것이 요즘의 재건축. 그래서 옛날에 이런 조건 좋은 재건축은 다 끝났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재건축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일 재건축에 투자를 했다면은 그냥 따라가세요. 뭐 자기 같은 바보를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뭐 세상 사람들 다 알죠. 그러다가 뭐 판다고 팔아집니까? 안 팔아지지. 그냥 따라가면서 국가에도 초과 이익세 내고, 속이 쓰린 걸 느껴봐야 세상을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것이 건물만 새로 바꾸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옛날 투자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3번에 노불량 건축물은 3, 4례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자, 넘어가서 4번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해가 있죠.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자, 갈로 떼놓으시고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그것까지 줄치시고 박스에 1번부터 9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그 외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열, 가스, 지역난방시설 등등. 자, 이런 시설은 정비기반시설로서 정비사업 이거 다 바꾼다 뜻이죠. 자, 밑에 5번에 주민공동용시설 줄칩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다음 시설로서 자, 1, 2, 3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kup한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자시설 등등. 자, 이런 시설은 정비 기반 시설은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것도 정비사업 할 때 다 새 것으로 바꿔준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4번의 정비기반시설과 5번의 주민공동용시설 있죠.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 같으면 이것도 다 외워야 되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나는 안 외우면 안 되는데 생각을 바꾸세요. 안 외워도 맞춰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알겠습니까? 그냥 읽다 보면 딱 알아져요. 자, 대지는 정비사업 조성된 토지고 그 다음 페이지 7번은 5, 6월 달에 자, 사업시행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각종 이 마을에 이 주거지역에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권리자가 있죠. 그걸 다 정비법상 권리자로 인정할 수는 없고 정비법상 토양 소유자에 해당될 때만 자, 정비사업상 권리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자, 토양 소유자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말하는데 다만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탁업자에게 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동 소유자,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신탁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위탁자를 토지동 소유자라고 봅니다. 그 위탁자라는 것은 자신의 건물이나 토지를 신탁업자에 맡긴 사람을 말하죠. 네. 자, 1번에 줄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자, 토지를 가진 소유자도 자, 권리자고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지상권자까지 되죠. 네. 또는 해놨죠. 네. 자, 근데 이번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밑자라고 되어 있죠. 밑자. 그게 주의하시고. 그 말은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자, 그 부속 토지 있죠. 자, 이걸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건축물과 부속토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재건축은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건축물이 없어서. 자, 그 다음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도 안 되죠. 부속 토지가 없어서. 자, 그 다음 지상권자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주택공사 등이란 자, 한국토주택공사법에서 설립된 한국토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된 자, 지방공사를 합친 말이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정관 등은 뭐 참고하세요. 자, 책은 이제 285쪽.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차가 쭉 전개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합시다.